코스피가 하루 만에 7% 폭락했습니다. 6천선이 무너졌고 하루의 시가총액 37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8만 4천원대, 하이닉스는 89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일본보다 더 크게 무너졌을까요? 일본도 중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니케이는 이틀 합산 하락폭이 코스피보다 작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 전쟁 이슈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하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번 장은 전쟁장이 아니라 레버리지 청산장입니다. 전쟁은 촉발 요인이고 본질은 과열 위에 충격이 얹힌 구조입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4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29%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 상승이 아니라 집중된 유동성 장세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동 공습이 터졌습니다. 이란이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합니다. 이 해협을 지나가는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즉 아시아 증시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를 돌파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자극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가 늦어집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시중에 풀릴 돈이 줄어듭니다. 결국 유동성 기대가 꺾입니다. 시장은 이 연결고리를 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밀렸습니다. 다우, S&P 500 선물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6주 고점 근처, 미국 10년물 금리는 4.1% 수준. 전형적인 위험 회피 모드입니다. 여기까지는 글로벌 공통 충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더 세게 맞았을까요? 그 핵심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같은 중동 리스크입니다. 같은 유가 상승입니다. 그런데 통화가 달랐습니다. 엔화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공습 직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당 156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붙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26원 가까이 급등하며 1470원을 위협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은 두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첫 번째 환차손 위험입니다. 주가가 버텨도 환율이 오르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깎입니다. 두 번째 위험 회피 심리입니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자금 이탈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코스피 현물 5조 5천억 원, 코스피 200 선물 1조 3천억 원, 총 6조 8천억 원 순매도입니다. 이건 단순 매도가 아닙니다. 환율 외국인 매도 지수 하락, 추가 환율 상승, 이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혔습니다. P2입니다. 최근 개인 신용거래 잔고는 역대급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이 신용거래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찼다는 뜻입니다. 이미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과열 구간에서 피즈로 산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7% 급락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매매 우려가 커집니다. 담보 비율이 깨지면 강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지수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전쟁 쇼크 환율 약세 레버리지 압박이 동시에 터진 복합 충격입니다. 단순 지정학 리스크가 아닙니다. 구조 위에 충격이 얹힌 장입니다. 그럼 지금은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3부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공포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과열 청산의 막바지일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유가 진정 환율 안정. 호르무즈 봉쇄 우려가 완화되고 브렌트 유가 75달러 아래로 안정된다면 물가 압박도 완화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내려오면 외국인 매도 강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고점 회복이 아니라
낙폭 과대 반등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시나리오 2. 유가 $80 이상 지속.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 자극금리나 지연, 유동성 기대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성장주 중심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초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가 조정 압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환율 1,500원 근접. 이게 가장 변수입니다.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 물량 청산까지 겹치면 변동성은 한 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지금을 방향 예측 구간이 아니라 구조 확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야 한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단정은 위험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환율 안정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유가가 꺾이는지 봅니다. 셋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화되어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 수혜 업종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종목장이 아니라 자금 이동장입니다. 이 장을 읽는 기준은 뉴스가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기회 구간일까요? 아니면 추가 조정 전 단계일까요? 여러분은 1단기 반등, 2추가 조정,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게 힘이 됩니다.